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발표하게 된 황운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부도 석사도 여기 출신이 아닌데요. 박사 때 이승윤 밑에서 배우게 되면서 다행스럽게도 지난 학기에 교수님께서 박사학위를 주시면서 졸업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표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발표 내용을 먼저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서론, 두 번째로 실험, 세 번째로 승수선분계의 인하점 측정값 비교, 네 번째로 이성분계, 그 다음 삼성분계의 인하점과 증기압 LFL을 계산하고, 다섯 번째로 LFL과 최종적으로 이 논문 지금 이번 발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LFL과 화학양변비 상관관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먼저 서론인데요. 이번에 제가 연구했던 거는 크실렌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크실렌은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다가 이 벤젠고리에 메틸기를 두 개씩 붙이고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문제는 이 메틸기 위치에 따라서 결국 이제 다른 성상을 갖게 되는 이성지체가 세 개가 존재하게 되고, 이성지체의 위치, 이 메틸기 위치에 따라서 오르소크실렌, 메타크실렌, 파라크실렌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성지체가 되다 보니까 이 물질들이 뭐 끓는 점이라든지 융점, 그 다음에 증기압, 인하점, 자연발화온도, 비종 이런 이제 물질 자체의 특성 같은 것들이 변경되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일단 인하점을 실험하기 위해서 세 개의 물질을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순도는 보시면은 오르소크실렌 같은 경우에 98%, 메타크실렌 같은 경우에 99%, 그 다음에 파라크실렌 같은 경우에 98.5%로 거의 이제 순수성이 높고 실험 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순수한 성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했고요. 이 세 가지 물질을 이제 순수 물질로 실험도 하지만은 또 한 가지는 이런 크실렌들이 두 개 또는 세 개가 서로 섞여 있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피 분율로 10%씩 차이를 두고 혼합을 시켰더니 총 67가지 이제 종류가 생성됐습니다. 이제 부피 분율 변경에 따라서 총 67가지에 관해서 인하점을 실험을 했고요. 다음으로 실험 기준으로는 국내 KS 기준인 KSM 2010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미국의 ASTM 기준인데요. D56-05 기준을 적용시켰습니다. 모두 다 그 태그 밀폐식 장치에 대한 실험 기준이 되겠고요. 측정 횟수인데요. 원래 KS 기준이라든지 ASTM 기준 같은 경우에는 3회를 실험하고 이 3회 실험에 대한 측정 값들의 평균값을 인하점으로 하라고 돼 있습니다만 조금 더 실험의 정확성, 그러니까 측정 기구라는 게 조건이 약간만 바뀌어도 인하점이 달리 측정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한 시료당, 그러니까 총 67개 시료당 개당 5번씩 실험을 해서 그거에 대한 평균점을 이번 인하점의 물질의 인하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하점 실험기 측정기 재원인데요. 한국 제조사 거고요. 여기서 뭐 다른 부분은 말씀드릴 필요 없이 실험 규격을 이제 ASTM하고 그 다음에 KS 규격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시켜 드리면 될 것 같고, 대략적인 실험 방법은 테스트컵 샘플에다가 제가 이제 미리 조합을 해놓은 이런 시료들을 집어를 넣고 실험을 하게 되면은 밑에서 물을 공급시켜주고 이 베스, 그러니까 욕조 같은 데서 안에다 이제 중탕 방식으로 가열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가열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에 있는 온도 측정 기구를 통해서 디스플레이 상에 지금 현재 몇 도라는 식의 이렇게 표현이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욕조에 있는 물을 달궈주기 위해서 연료인 부탄이 들어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기가 또 공급이 돼야만 연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기가 같이 혼합돼서 이것들을 달궈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이 끝나면은, 측정이 끝나면은 그 안에 달궜던 물을 빼내는 방법으로 다시 이제 실험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측정한 결과인데요. 일단 제가 이번에 실험에서 측정한 이제 순수 성분계에서 측정 결과인데, 이 지금 보시면 플래시 포인트에 대해서 실험치가 이쪽에 제일 우측에 표현되어 있고, 그 앞쪽에는 기존의 동일한 물질에 대해서
각각 자료에 대한 인하점 값이 이렇게 지금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오르소크 실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MSDS나 ICSC, NFPA, 랭가 여기서는 전부 다 32도로 표현하고 있고요. 시그마에서만 32.2도씨로 거의 유사한, 그리고 이번 실험값은 32.3도씨로 해서 거의 뭐 큰 차이가 없는 정도의 값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파라크 실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실험 문헌값이 다 27도씨였고 이번 측정한 것도 27도씨로 똑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위에 보실 거는 메타크실렌의 경우인데요. 메타크실렌 같은 경우에는 MSDS나 ICSC, NFPA에서는 27도씨로, 그 다음에 랭가와 시그마에서는 25도씨로 표현하고 있는데 금의 측정에서는 25.1도씨로 측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존 문헌에서도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이번 실험에서는 오히려 랭가와 시그마 쪽에 좀 더 가깝게 측정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하점 측정한 부분을 이제 혼합 물질에서 실험하기 위해서 이게 많이 좀 이상하게 나왔네요. 이제 순수 물질에 대해서 인하점을 확인했고요. 그에 따라서 이거를 인하점을 통해서 증기압을 계산하고 LFL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방법으로 안토니우식을 사용했는데요. 이 안토니우식 같은 경우에는 온도 T는 일단 결정이 되어 있는데 A, B, C 이 상수값이 이제 자료에 따라 약간씩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르소크 실렌 같은 경우에는 적용 온도와 범위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이렇게 두 가지 문헌이 표현되어 있고요. 메타크 실렌도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고, 특히 파라크 실렌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 차이가 있다라면은 오르소크 실렌과 메타크 실렌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어차피 제가 측정하고자 하는 거는 인하점에서의 값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인하점을 절대 온도 단위로 바꿨더니 지금 여기 빨간색 칸 안에 표현되어 있는 이 정도로 표현이 되고요. 이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오르소크 실렌과 메타크 실렌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파라크 실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증기압을 계산을 해봤더니 큰 차이는 없었고요. 특히나 두 가지 측정한 두 가지의 경우를 다 계산했을 때 오차가 0.00004바, 즉 거의 뭐 차이가 없는 걸로 봐도 무방할 정도의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 계산에서는 그 좀 더 적용 온도 범위가 넓은 그러한 상수를 다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측정한 측정된 시료에 따라서 측정된 인하점 값이고요. 그것들을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토니우식에 의해서 변환시킨 값과 그 변환된 값이, 문제는 순수 성분계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상수가 나와 있지만 혼합 물질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상수가 현재까지는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정한 상수를 넣어서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화 법칙을 해서 계산했고요. 차후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이제 특히나 이제 LFL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증기압에서 NFL을 계산을 해냈는데요. 특히나 이제 LFL 같은 경우에는 분화 법칙이 아니라 르샤틀리에 법칙도 흔히 많이 쓰기 때문에 르샤틀리에 법칙하고도 나중에 값을 비교를 해봤는데 그거 역시 큰 차이는 보이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쪽에서는 먼저 일성분계 쪽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 한 개가 보면은 0으로 쭉 표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이성분계 값이고요. 다음으로 지금 보시면은 세 가지가 모두 이렇게 일정한 숫자가 다 나와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삼성분계인데요. 삼성분계 시료고요. 이런 것들을 다 일단 67개 시료에 대해서 계산을 이렇게 했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크실렌 혼합 물질에 대한 거에 대한 그 화학 양론비와 그 연소 화학계의 상관관계를 구명하는 거였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물질만 있는 그런 것들이 되면 안 되어서, 또 특정한 물질이 많이 혼합되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 경향으로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모든 물질이 균일하게 혼합된 이 1대1대1 혼합 비율, 이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화학 양론비를 계산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크실렌에 관해서 완전 연소 반응식은 뭐 잘 알고 계시니까 설명은 안 드리고 이러한 계산이 되는데, 문제는 이 값이 결국에는 CST를 계산할 수 있고요. 이 값에서 그대로 인용해서 CST를 계산했고, 다만 공기 중 산소는 뭐 정확한 비율로는 21%가 아니고
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계산 편의를 해서 21%로 가정해서 산정을 했고요. 그 값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FL은 어떠한 이제 알파 값에다가 CST를 곱하는 이러한 수식에 넣기, 이 CST 계산대 값 1.96078%인데요. 그걸 그대로 집어넣고, LFL은 아까 실험에서 1대1대1 혼합 시에 계산대 값이 최종적으로 1.248%였는데, 르샤틸레 법칙에서도 이거와 거의 유사한,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그러한 값이 계산돼서 이 값을 그대로 적용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알파 값이 거꾸로 이제 역산됐는데요.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 나왔던 최종적인 결론인 크실렌에서의 연소항계와 화학양건비 상관관계는 LFL 이꼬르 0.636 곱하기 CST 값으로 계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문에서 다만 한계는 뭐냐면은 순수한 물질 또는 이성분계 이런 데서의 값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요. 약간씩 차이는 있고요. 다만 이제 크실렌이 세 가지가 혼합된, 크실렌 이성질 세 가지가 혼합된 그러한 형태에서는 이러한 식을 적용시켜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 결론은 올소 크실렌과 파라 크실렌 같은 경우에는 기존 문헌과 큰 차이가 없었는데 비해서 메타 크실렌의 인하점은 기존 문헌도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조건에서 다시 실험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인하점을 확인하는 것이 좀 필요할 걸로 생각되어졌고요. 세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삼성문계의 경우에서 연소항계 화학양변비 B가 LFL 이꼬르 0.636 곱하기 CST 상관관계가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십시오. 값이 틀리다고 그렇게 하셨잖아. 예, 조사된 값은 틀렸습니다. 네, 근데 그게 좀 틀리거든요. 그런 일이 많이 종종 있어요. 값만이 맞습니다. 아니라. 근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조사하는 문헌에서 대부분 이제 물론 인하점이라는 게 측정 조건 또 주변 환경 여건이 조금만 달라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유감스럽게도 대부분 문헌이 해당 자료에서 그냥 인하점만 딱 표현을 하고 실험 조건이라는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냥 제가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유추하기에는 그런 실험 조건이 약간씩 다르지 않았을까라고 유추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어디까지나 근거가 나와 있질 않다 보니까 제가 임의로 어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저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값에서 지금 실험에서 이제 값이 이렇게 딱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저게 몇 번 정도 실험해서 한 거 아니고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은 뭐 거의 없나요? 아니면?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원래 여기서 잠깐 설명드렸었는데요. 국내 KS 기준과 그 다음에 ASTM 기준에서는 총 3회를 기준으로 실험을 해서 그에 따른 평균값, 측정에 대한 평균값을 인하점으로 규정하도록 되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5회 이번에 측정을 해서 평균값으로 적용을 시켰고요.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단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정도면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또 질문 해주시죠. 네. 예. 이성질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성질이 다른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구조 이성질체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오르토 멘타 파라 이성질체를 굳이 세 가지를 섞어서 사용하는 예가 많나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크실렌이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파라 크실렌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요. 왜냐면 페트나 고무류 제조에서 특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파라 크실렌의 사용량이 압도적이고 대부분 연구가 파라 크실렌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다만 크실렌 자체로 아예 규정을 하고 있는 물질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메타 크실렌, 파라 크실렌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않고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파라 크실렌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좀 덜 연구가 됐던 그런 부분을 찾다 보니까 이제 크실렌들 이성질체가 모두 섞여 있는 것들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예.
또 질문 많이 해주시고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요. 많이 해주세요. 빨리 쉬시라고 좀 빨리 말을 끊는데. 예. 네, 아니 아까 그 교수님께서 공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좀 플러스 알파인데요. 이게 실험을 5번을 하셨는데 그 5번의 포주 편차 이 값의 위 아래는 어느 정도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까? 아, 예, 말씀드릴게요. 그 실험 기구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지시체에 보면은 온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1도씨 이상 벗어나면은 그거는 실험 측정 결과 잘못됐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따라서 실험 측정 결과가 1도씨 최대 1도씨까지는 났었고요. 보통은 0.5도씨 아니면은 반복 실험했을 때 똑같거나 그런 경향 정도로 나왔고요. 다만 하나 미리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실험 기구가 0.5도씩 이렇게 승원하게 돼 있거든요. 국내든 해외든 기준 자체가 0.5도씩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험 기구에서 측정된 값은 그러니까 처음 측정한 거와 두 번째 측정한 게 0.5도씨 아니면 1도씨 이런 식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실험에서 하나 추가적으로 더 답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험 기구가 예? 죄송합니다. 예, 옆에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신 줄 알고 예. 순간 당황했습니다. 예. 하나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험기구 제조사에서 지시한 걸로는 맨 처음에 이제 본 실험을 하기 전에 예비 실험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 예비 실험은 실험 물질을 뭘로 쓰자면 공교롭게도 이번에 제가 실효로 했던 이 파라크실렌을 기준으로 실험을 했을 때 27도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도씨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전제 조건이면은 실험기구가 적정하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먼저 이 전체적인 실험을 하기에 앞서서 항상 파라크실렌을 먼저 한번 실험을 한 이후에 그래서 27도씨 정도가 나오는가 확인한 이후에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정도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조언은 그러니까 유효 숫자를 사용하실 때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오차가 최대 1도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맨 마지막에 제출하는 뭐 유효 숫자가 몇이고 뭐 0.653인가 뭐 좀 되는데 그러면 유효 숫자가 한 2개 정도까지가 현실적이지 않을까 실험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숫자로는 그래서 유효 숫자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발표해 주신 우리 황 기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